absolute heroes, led by the legend Sun Heung-min, because you deserve it. This club deserves it. And I'll tell you something, I'll leave you with this. All the best television series, season 3 is better than season 2. Thank you.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하나의 질문만을 반복해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언제 우승하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그것이 단지 스포츠 인터뷰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 경기 전후로 선수에게 건네는 관례적인 질문 중 하나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질문은 저에게도 손흥민 선수에게도 고통처럼 남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버 리드입니다. 영국 BBC에서 축구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수많은 스타들을 만나 그들의 영광과 좌절을 글로 써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그 이름은 제 커리어 내내 가장 길고도 깊게 제 마음에 남은 이름입니다. 그를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2015년 가을, 토트넘 이적 발표 후 구단 훈련장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 선선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넘기던 그날, 기자석 앞에 서 있던 손흥민 선수는 눈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꼭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림 없이 고닫고 그가 그 말을 뱉는 순간 손끝이 살짝 움찔 떨렸습니다. 긴장 속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그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아픔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결승전의 좌절과 매해 반복된 비난, 그리고 팀을 떠나는 동료들. 해리 케인의 이적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이젠 트로피를 들어야겠다고 말했었죠. 저는 그때 손흥민 선수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이적을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그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이 팀에서 우승하고 싶었어요. 단 하루라도 이 유니폼을 입고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헌신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그는 수천 개의 경기와 수십만 번의 러닝을 감내했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22일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 경기장.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결승전.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경기장 위로 깃발이 천천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좌석 하나하나가 진동처럼 떨릴 만큼 팬들의 함성은 거셌습니다. 1만 5천 명 이상의 관중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제 가슴이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오늘은 다를 거라는 감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경기 시작 전 저는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와 짧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우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조심스러웠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맑았고 깊었으며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이 그 안에서 막 떠오르려는 듯 고요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말했습니다. 올리버, 제발 오늘만큼은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오늘은 꿈꾸고 싶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말끝이 아득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기도가 섞여 있었고 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멈춰버렸습니다. 수많은 전설을 인터뷰해 본 저였지만 그런 간절함을 말로 똑바로 전해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기 휘슬이 울렸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한 골, 수문장 비카리오의 선방, 반더벤의 온몸을 던진 태클. 모든 순간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후반 22분, 손흥민 선수가 교체 출전했습니다. 등번호 7번이 번쩍이며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 관중석에서 우레 같은 함성이 터졌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들어오는 그의 표정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맨유의 마지막 슈팅을 막은 건 또 한 명의 전사였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이미 손흥민 선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토트넘이 이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을 떨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수천 번 눌러본 셔터였지만 그날의 첫 장면을 찍기 위해 손가락이 몇 초간 멈췄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곧이어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하나의 기도로 엮이듯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가 끝까지 남았던 이유. 무관의 시간에도 등을 돌리지 않았던 이유. 그건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잊혀진 충성심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손흥민 선수와의 마지막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프레스룸을 빠져나와 관중석 아래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평소 같으면 후속 기사를 정리하거나 메모를 해뒀겠지만 그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오늘은 꿈꾸고 싶습니다라는 그의 말이 자꾸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장 하나로 저는 그동안 기자로서 습관처럼 던졌던 질문의 무게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수많은 밤을 그렇게 조용히 견뎌왔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상대는 리버풀이었습니다.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지켜본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단 한순간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반 중반에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잡았지만 알리송의 손끝에 걸려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경기 후 기자석 뒤편 복도에서 홀로 앉아있던 손흥민 선수를 멀리서 봤습니다. 다리는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2020년 리그컵 결승에서는 또 한 번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배를 안겨야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어떤 기자는 그에게 언제까지 도전만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조만간 이긴다는 것도 도전이잖아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그 사이 팀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토트넘다움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무너지고 결정적인 경기마다 패배하는 팀. 한때 명문이었던 토트넘은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갔고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역시 무관의 전형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알더바이럴트, 에릭센, 무사 덴벨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리 케인까지 모두 팀의 중심이었고 손흥민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동료들이었죠. 케인의 이적은 특히 뼈아팠습니다. 케인은 이젠 우승을 해야겠다며 떠났고 실제로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바로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흥민 선수에게 묻기 시작했죠. 왜 당신은 떠나지 않는가? 그 시기 제가 다시 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중하게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이 팀에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물론 더 쉬운 길도 있었겠지만 전 그 길이 아닌 이 길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 조롱, 그리고 미완의 커리어라는 타이틀까지 모두 껴안고도 끝까지 여기에 남겠다는 다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손흥민 선수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어떤 시즌보다 힘들었던 2024년, 팀은 리그에서 최하위권으로 밀려났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도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달랐습니다. 조별리그부터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여줬고 16강과 8강, 4강까지 그는 직접 골을 넣기보다 동료를 살피고 조직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기를 보고 있던 저로서는 그의 플레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이 직접 찬스를 만들기보다는 후배들을 지켜주고 뒷공간을 열어주는 플레이로 바뀐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항상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팀의 새로운 주축들이었던 브레넌 존슨, 미키 반더벤, 그리고 비카리오 같은 선수들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도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비카리오는 경기 전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승에서 우리가 우승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니 때문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 클럽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헌신은 우리 모두가 보아왔습니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직접 경기에서 골을 넣었고 반더벤은 결정적인 수비를 했으며 비카리오는 무실점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모두 손흥민을 위해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산 마메스 경기장은 뜨거웠습니다. 경기장 바깥엔 1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있었고 내부엔 1만 5천석 전 좌석이 매진되었습니다. 붉은빛 조명이 관중석을 채우고 수십 개의 태극기가 흔들리고 있었으며 한국 팬들은 스페인 현지 시각보다 8시간 빠른 서울 새벽 4시에 경기를 보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그라운드를 돌 때 그 장면은 그 어떤 우승보다 감정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클럽 우승이 아니에요. 민족의 기쁨이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들렸는지 이제는 저도 압니다. 10년 전
그는 여기서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모든 회의와 비난과 실패를 끌어안은 채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어떤 리더인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단지 글을 쓰는 기자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그 여정의 일부를 함께한 것 같아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던 그 순간 저는 제 오른손이 뻣뻣하게 굳은 걸 느꼈습니다. 셔터 버튼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눌러야 한다고 뇌는 명령했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양팔을 하늘로 들어올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날, 그리고 수없이 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밤들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등번호 7번 위로는 종이 조각들이 빗방울처럼 흩날리고 있었고 태극기를 허리에 두른 그의 모습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조명과 어우러져 하나의 조각 같은 장면이 되었습니다. 좌석 곳곳에서 들려오는 환호성과 울먹이는 팬들의 목소리가 섞여 경기장은 마치 거대한 숨결을 가진 생명체처럼 들썩이고 있었죠. 주심이 경기 종료를 선언하기 5초 전, 저는 손흥민 선수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입모양을 포착했습니다. 드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카메라 렌즈를 뚫고 제 귀에까지 울리는 듯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저의 환청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결승전이 열리기 이틀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오늘은 꿈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꿈속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위를 걷는 발걸음은 무겁기보다 부드러웠고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드는 그 손끝은 마치 다른 차원의 감정을 전하고 있는 듯했죠. 시상식이 시작되자 그는 차례를 기다리며 가슴을 진정시키려는 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옆에 서 있던 존스는 손흥민 선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고 반더벤은 그의 허리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트로피를 받기 위해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5만여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박수 소리, 한국 팬들이 외치는 흥미나 사랑해 라는 음성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가 트로피에 손을 댄 순간 저는 그 장면이 제 눈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지 우승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승을 기다리는 선수가 아니었고 무관의 아이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설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리자 폭죽이 터졌고 은빛 조각들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그를 향해 달려왔고 껴안았으며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다 이룬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웃음이었죠. 경기 후 미디어룸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승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상과 달리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멈춰서더니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리버,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이번엔 그가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지금껏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받아왔고 이제는 그 질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현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새로운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누구보다 레전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트로피를 껴안은 채로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웃음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안엔 자부심이 있었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저도 스스로를 레전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 워낙 겸손하던 손흥민 선수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그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를 향한 수십 년간의 질문에 비로소 스스로 내리는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팬들과 동료, 그리고 기자였던 저에게도 하나의 해답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우승의 순간에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자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그날 자신을 마침내 우승하지 못한 스타가 아닌 역사를 쓴 레전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장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경기장 출구를 메우고 있었고 수십 개의 피켓이 하늘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Build a statue for son. He waited. He believed. He won. 그 문구들을 보며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어떤 트로피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그는 바로 그 답입니다. 결승전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당에서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차로 인해 몸이 무거웠을 테지만 그날은 신기하게도 눈이 또렷하게 떠졌습니다. 창밖으론 아직 스페인의 아침 햇살이 퍼지지 않았고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 화면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울렸던 알림은 그날이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파장을 불러왔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건 하나의 글이었습니다. 차범근,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 그가 SNS에 올린 짧은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흥민이가 내 생일 아침에 UEFA컵을 들어올렸다. 우리 흥민이 수고했어. 저는 그 글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1980년 5월 22일 차범근 선수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UEFA컵을 들어올린 그날, 정확히 45년 후 같은 날, 같은 대회, 같은 트로피, 그를 잇는 또 다른 한국의 아들이 우승을 이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정교한 운명이었습니다. 차범근이 열었던 길을 손흥민 선수가 확장시킨 날, 기사로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노트북을 열었고 타자 소리를 내며 이야기의 결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건 하나의 개인 우승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 DNA의 계승,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다시금 증명된 동향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국 전역의 언론사들이 손흥민 선수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스포츠 메인 페이지 전체를 손흥민의 트로피 사진으로 도배했습니다. 조용한 전설의 시대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의 10년을 정리한 특집 기사도 실렸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케인을 능가한 최고의 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텔레그래프, 가디언, 스카이 스포츠 모두 그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 손흥민 선수 동상 건립 청원이 공식 시작된 것입니다. 불과 2시간 만에 3만 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고 저녁까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페이지의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렵고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동상은 단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헌정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토트넘 훈련장 근처에서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작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장면을 대형 스크린으로 다시 상영하고 있었죠. 한 소년이 태극기를 등에 두른 채 말했습니다. 손흥민 형처럼 되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날 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식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우승은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을 이끌었고 끝까지 팀을 믿었습니다. 우리 영웅들을 이끈 전설. 바로 그가 손흥민입니다. 더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이 바뀌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으로 상태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는 그냥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글을 본 수천 명이 댓글을 남겼고 그중 하나가 유난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골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튿날 새벽 3시 토트넘 구단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동상 건립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는 단지 기록을 남긴 선수가 아니라 시대를 바꾼 인물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보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구계가 한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다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고 바람도 차분했습니다. 훈련장 입구에서 손흥민 선수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수줍었지만 어딘가 전보다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올리버, 또 오셨네요. 그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거든요. 그 말을 들은 손흥민 선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그냥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전설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계속 공만 차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겸손함이 단단히 뿌리내린 사람, 그렇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사람. 그날 저녁 BBC 뉴스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메인 뉴스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축구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 손흥민. 기사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는 단지 훌륭한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 그리고 저 역시 마지막 문장을 이 글에 남기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질문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부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끝내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언제 우승하실 건가요? 라는 수많은 물음에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트로피를 들고 그리고 미소 속에서 답했습니다. 승리는 단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증명이었고 그는 그 누구보다 묵묵하게 그 과정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 남은 것은 단지 우승컵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한 희망의 아이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승을 기다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제 스스로 레전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증명했습니다. 가장 느린 길이 때로는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다는 것을요. 저는 기자로서 또 한 명의 팬으로서 그 여정을 함께한 것을 평생의 영광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만의 감동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